안녕하세요. 인지과학자 김상균 교수입니다. 일단 연구는 메타버스, 게임, 게이미피케이션 이렇게 온라인 세상, 사람 재미 이런 거 연구하고 있긴 한데 학생들 학교에서 강의하는 교수 역할도 하고 있지만 제가 또 대중 소설도 좀 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예능 프로그램 하나 찍어봤는데 메타버스 예능 조금 더 다양하게 많은 분들한테 다가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를 그래서 메타버스를 연구하는 메타 드리머라고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초월한 꿈을 꾸는 사람, 제가 어디까지 초월한 꿈을 꿀지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캠코는 제가 봤을 때는 경제학적으로 자본시장에서 자산의 가치나 유동성을 좀 안정화시켜주는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들이 관리하기 어려운 좀 어려움에 처한 자산들을 갖고 가가지고 이게 사회적으로 너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간에서 잘 조율을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캠코에서 메타버스에 정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캠코가 하는 역할이 현실의 자산을 잘 관리해 주시는 건데 이 메타버스라는 공간이 또 무한한 새로운 자산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중요한 자산도 가치가 또 폭락하지 않도록 캠코에서 안정적으로 관심 갖고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재미삼아 저는 버스 기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경우가 있는데 이 메타버스라고 발음하시는 방송인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거든요. 단어부터 한번 정리해보면 초월한다가 메타고요. 버스는 유니버스입니다. 세상. 메타하고 유니버스 합성한 거니까 현실의 세상을 초월한 또 다른 세상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현실을 초월한다는 게 개념이 너무 좀 난해하죠. 현실은 물리적인 지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초월한 세상은 디지털화된 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디지털화된 지구 속에 현실에 우리가 사는 공간처럼 복제된 또는 새로 창조된 다양한 공간이 있고 이 공간에서 내가 들어갔을 때 존재하는 아바타 그리고 컴퓨터 인공지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아바타도 들어오고요. 이들끼리 여기서 일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 대한 경험을 누릴 수 있는 거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디지털화된 공간을 큰 틀로 메타버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92년도에 소설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이고 학자들이나 기업에서는 90년대 후반, 2000년도 초반부터 조금씩은 써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확 퍼진 데는 몇 가지 배경이 있는데 메타버스가 기본적으로 디지털화된 공간이 있고 아바타가 있고 인공지능 캐릭터가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좀 기술적인 발전이 아무래도 필요했던 것도 있고요. 최근에 장비의 성능이 급진적으로 좋아지면서 좀 쓸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어떤 제품이나 기술 이런 게 시장에 진입을 할 때 한 방이 훅 들어가는 경우는 역사상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 흔히 이야기하는 이노베이터, 혁신자들이 수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는 또 많이 아실 거예요. 얼리 어댑터, 조기 수용자가 수용하고 이 세 번째, 네 번째가 수용하게 되면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쓰는구나 시작하는데 메타버스가 그 세 번째 단계에 한 2020년도부터 조금씩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움직임이 발생했냐 하면 알다시피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회사 못 가고 학교 못 가고 이게 하나의 이슈가 있었던 거죠. 코로나가 수용을 좀 가속화시켰던 영향이 있어서 이런 것들 종합해서 메타버스가 2020년부터 굉장히 사용량이 증가했고요. 메타버스의 순기능은 저는 큰 틀로 봤을 때 권력의 붕괴, 권력이 없던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20, 30대 그리고 인터넷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방송국을 만들었어요, 그 안에. 근데 유튜브 방송국이 아니라 세트를 짓고 아바타로 나와서 가수들처럼 공연하고 이런 걸 방송을 합니다. 조회수가 100만 회가 넘고 방송만큼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더라고요. 자, 이런 거 보면 방송도 원래 채널이라고 하는 또는 방송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권력이나 자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콘텐츠였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이 이 시장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됐습니다. 즉 권력이 있는 사람만 새로운 걸 도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꿈과 창의력만 있으면 도전할 수 있다. 이게 메타버스의 가장 큰 순기능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두 가지를 가장 걱정하는 게 하나 우리 청소년들이 워낙 메타버스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들끼리 약간 성적인 희롱을 하거나 추행하는 것들
나를 대신하는 아바타가 있다 보니까 아바타들끼리 그런 괴롭히고 특히 성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 케이스가 자꾸 나타나고 있는 게 좀 걱정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성인들 대상으로도 마치 스마트폰 보급이 증가하면서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가 증가하는 것처럼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뭐 아이템 거래 사기나 로맨싱 스킨 같은 일들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면 결국 모든 건 제도나 시스템에 대한 어떤 수정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가에서도 기존에 존재했던 법, 만약에 뭐 어떤 사기 또는 선거 관련된 범죄, 이게 실제 세상이 아니라 메타버스에서도 발생할 수 있구나, 이걸 감지하고서 법의 적용 영역을 좀 넓힐 필요가 있고요. 또 이런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들끼리도 자기들 플랫폼 내에서 구성원들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을 좀 탐지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술적인 제도들을 많이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람에 대한 인식을 많이 바꿔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메타버스에서 아바타로 활동을 하는데 들어가 보게 되면은 제가 만나는 사람이 어떨 때는 다 20대 초반 중반에 젊은이들로만 보여요. 그냥 아바타는 모습이 다 젊잖아요. 또는 아바타는 인종도 잘 식별이 안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성별도 모르는 아바타가 있어요. 성별이나 인종이나 나이 같은 거 중요한 정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런 것 자체가 상대에 대한 선입견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걸 초월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인식을 다르게끔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개인의 삶의 여정의 관점을 놓고 보면 지금 저도 뭐 교수라는 직업을 15년째 하고 있는데 다른 직업 갖고 싶지 않냐 가끔씩 물어보는데 그럴 때 솔직히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 들 때. 근데 메타버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메타버스 내에서 이제 제가 만나본 분 중에도 뭐 교육직 공무원인데 저녁에 거기 공간에서 버스킹하는 분도 있고 또는 거기서 작가처럼 활동하면서 독서 모임 이끄는 분도 있고, 즉 한 번에 삶을 살지만 현실의 환경에서 약간 벗어나가지고 여러 개의 꿈, 여러 개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증가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올해 만나봤던 분들 중에 정말 기억에 남는 분이냐면 장애인 분이 계세요. 이분이 근데 거의 거동을 못 하시는 분인데 침상에 누워있다시피 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다리 못 움직이시고 말씀도 잘 못 하시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한테 메타버스가 정말 새로운 세상이다. 메타버스에서 작은 모습이지만 완벽한 아바타가 있고, 그래서 내가 장애를 갖고 있지만 비장애인들하고 메타버스 속에서는 똑같은 3차원 아바타로 만난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태블릿으로 또 그림을 그려가지고 NFT 심어서 메타버스 속에 있는 갤러리에 전시도 하고 판매도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본인의 일상 그냥 하루 종일 누워서 TV나 책을 보는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제 가만히 누워있지만 밖에 나가 사람 만나고 밖에 나가 경제활동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메타버스가 너무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산업적으로는 좀 더 자유롭게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산업에 존재하는 진입 장벽을 많이 흔들어 놓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대한 학교, 교육기관을 만들려고 하면 땅이 있고 건물을 올려야 됐었는데 메타버스 안에서 교실을 채워가지고 교육 사업을 시작한 스타트업들도 생겨났고요. 또 한쪽에서 보게 되면 메타버스가 굉장히 첨단이고 디지털 세상이니까는 기존의 우리나라의 근간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좀 오해입니다. 메타버스가 가장 또 도와줄 수 있는 게 제조업 현장에 있는 기술자분들, 그들이 뭔가 숙지해야 되거나 작업 순서, 하다못해 뭐 물류창고에 일하는 근로자분들한테도 증강현실형 메타버스 기기를 씌워가지고 분류 작업하는 걸 좀 빠르고 안전하게끔 하는 그런 것들 나와 있고요. 또는 어떤 제조 라인에 들어가는 큰 공장, 플랜트 이런 거 만드는 것도 사전에 메타버스에서 미리 만들어 봐서 안전이나 속도 같은 거 검사해서 문제가 없을 때 실제 공장을 건설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방송이나 공연업계도 메타버스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프라인 공연장에 사람들이 뭐 5만 명, 6만 명 이렇게 모일 수가 없다 보니까는 공연업계가 메타버스를 많이 쓰고 있는데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팬데믹이 종료되고 나면 다시 메타버스 공연은 완전히 없어지고 예전처럼 대형 경기장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좀 반반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 여름에만 봐도 미국의 팝 가수인 아리아나 그랑데가 포트나이트 플랫폼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 아리아나 그랑데 공연을 제가 진짜 보려고 하면 티켓값만 해도 최소한 2~30만 원 내고 막 모여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집에서 컴퓨터만 켜고 무료로 공연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물론 공연 현장처럼 뭐 생동감이 있거나 막 소리가 빵빵 들리진 않지만
다양한 상호작용이 그 안에 있어요. 제 아바타가 계속 아리아나 그런데 쫓아다니기도 하고 디지털 아이템을 구매할 수도 있고, 즉 저는 우리가 메타버스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공연의 어떤 경험이 기존 오프라인보다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다른 콘텐츠, 다른 경험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팬데믹 이후에도 이 경험의 장점에서는 또 이거대로 운영될 거고요. 전통 공연도 같이 살아날 건데 시장이 공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내에 그 팝 가수 중에 가장 유명한 분들이 역시 BTS죠. 우리 BTS도 이제 실제 메타버스에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이너마이트 그 뮤직비디오도 포트나이트 안에서 처음에 첫 공연에서 발표 거기서 했었고요. 그때 또 재밌었던 거는 BTS 하면 또 유명한 게 춤이잖아요. 칼군무. 그 칼군무를 우리가 아바타로 보다 보게 되면 나도 저 춤을 추고 싶다라는 또 욕심이 생깁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아이템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비싸지는 않았었는데 아이템을 구매하면 그 어려운 다이너마이트 안무를 BTS의 뮤비가 플레이되고 있는데 제 아바타가 거기서 똑같이 따라출 수 있는 뭐 그런 기능까지도 있었고요. 또 최근에 보면 BTS의 소속사인 하이브는 위버스라고 하는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이 플랫폼 보게 되면 BTS뿐만 아니라 하이브에 소속된 여러 아티스트들, 또 신기한 건 하이브가 아닌 다른 엔터 기업 소속 아티스트들도 이 플랫폼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초월한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상은 아티스트들이 와글와글 사는, 그러니까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한테 정말 천국과 같은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최신 소식도 더 빨리 볼 수가 있고, 신문이나 뭐 블로그 같은 데보다. 그리고 노래와 관련된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포스팅도 계속 많이 볼 수 있고요. 또 굿즈들도 정식으로 구매해서 볼 수도 있고, 또 그 안에서 티켓을 구매해서 뭔가 한정된 사람들 모여서 보는 공연, 이런 것 자체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K-팝의 모든 것이 담긴 하나의 거대한 메타버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는 뭐 자동차 분야에서도 좀 더 재미난 사례가 있었어요. 메르세데스 벤츠가 스위스 7위에서 했던 메타버스 캠페인이었는데 컴퓨터만 보고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길거리로 나오게 했습니다. 7위라고 하는 전체 도시를 바탕으로 마치 오징어 게임 보면 우리 어렸을 때 했던 게임 나오는 것처럼 술래잡기 게임을 해버렸어요. 그냥 뭐 수만 명이 동시에 술래잡기를 했는데 증강현실 앱 하나만 만들어준 겁니다. 벤츠에서는. 앱을 딱 켜면 술래가 어디서 쫓아오고 있고 내가 어디로 도망가면 될지, 그 앱으로 도움을 받으면서 한 도시 전체를 술래잡기 공간으로 바꿔서 이벤트를 진행했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활용하게 되면 뭐 우리 조직 내부에 있는 업무 효율을 개선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은 고객들하고 소통하는 거를 공간이나 시간 한계를 넘어서 정말 무한정 펼쳐볼 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즉 메타버스는 뭐 디지털을 통해서 완전 새로운 어떤 산업의 틀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기존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리라 예상을 합니다. 일반 사기업하고 다른 점은 대중과의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대중하고 스킨십을 넓히는 데 있어서 메타버스 활용하면 좋겠는데 제가 직접 플랫폼을 갖고 와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신문에서 많이 보셨던 제페토란 플랫폼이 있는데, 제페토란 플랫폼은 마치 우리가 예전에 했던 어린 시절에 했던 약간 아기자기한 게임과 같은 공간처럼 보시면 돼요. 제페토를 보게 되면 맵을 에디터할 수 있는 툴이 공개돼서 마치 파워포인트에서 드래그 드롭 해가지고 그림 그리듯이 바닥 깔고 문 세우고 벽 세우고 해서 공간을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기관이 하는 걸 뭔가 홍보관을 짓고 싶다 라고 하게 되면 직원분들끼리 합심해가지고 현실 공간의 홍보관을 그대로 똑같이 옮겨서 줄 수도 있고요. 또는 현실의 홍보관이 너무 좀 재미가 없게 생겼다. 그럼 이건 어차피 환상의 공간이니까 판타지 공간처럼 뭐 10층짜리 홍보관 이렇게 해서 건물을 멋있게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공간 안에 뭐 20-30명이 동시에 들어와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뭐 누구는 설명해주고 누구는 듣고, 이 안에서 대화도 되고요. 대화도 텍스트로 되고 음성도 되고, 이렇게 홍보관 활동 하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공공기관이 대중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뭐 상담을 하거나 직접적인 서비스를 또 대면 활동을 많이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활동을 메타버스 내에서 했던 사례들도 좀 있습니다. 게더타운이나 플랫폼들도 지금 기업이나 기관들이 꽤 많이 쓰고 있는데, 이 플랫폼은 혹시 예전에 싸이월드 쓰셨던 분들 계시면 싸이월드 생각하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입체적인 공간이긴 한데 실제 입체가 아니라 약간 손그림을 위에서 약간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도를 위에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나는데, 지도에 보면 작은 캐릭터들이 여러 명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캐릭터가 가까이 움직이죠. 가까이 도달을 하게 되면 상대방하고 내 카메라가 켜집니다.
보통 이건 뭐 태블릿이나 컴퓨터로 들어가시거든요. 그럼 카메라가 켜지면서 자동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 이거를 모 기관의 지역 지자체에서 그 지역에 있는 젊은 미취업자들 분들을 위해서 채용 설명회, 채용 박람회 할 때 했던 걸 봤는데, 만약에 젊은이들이 이거 홍보관에 있는 이거 궁금하다 그러면 근처에 와요. 그럼 이제 공무원분의 카메라가 같이 켜지면서 직접 얼굴 보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얘기가 끝나면 옆으로 몇 발짝만 걸어가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져요. 이건 마치 지자체에서 장소 빌려가지고 그런 박람회하는 것과 비슷하게 국민들을 만나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대중하고의 스킨십을 넓히는데 플랫폼을 활용하게 되면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캠코에서도 좀 좋은 쪽에 쓸 수 있는 게 많이 있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신문 보다 보니까는 캠코에서 선박을 새로 만드는 걸 지원해주고 있으시더라고요. 또 조만간 선박 완성되면 그거 관련된 큰 뭐 홍보하는 이벤트도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거를 또 저처럼 시간 없어서 잘 못 가보는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메타버스에서 해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로 뭐 2D 플랫폼도 괜찮고요. 로블록스와 같은 3D 플랫폼, 양쪽 플랫폼 모두에서 우리가 새로 만든 선박을 그대로 3차원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담아서 보여줄 수도 있고요. 캠코를 통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배 보면 재밌을 것 같고요. 또 요때 우리 귀여운 캐릭터 큐미가 딱 등장해가지고 목소리를 재밌게 입혀가지고 똘망똘망 따라다니면서 설명해주면 더 흥미롭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캠코 분들도 업무에 메타버스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캠코가 뭐 한 군데 다 모여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 각지에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또 그때그때 차 타고 가서 만나는 거 불편하니까는 최근에 보면 메타에서도 좋은 회의할 수 있는 플랫폼 나오고 있고, 한 공간에 있는 것처럼 모여서 아바타로도 모습도 보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정말 한 공간에 계속 같이 근무한다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도 생기고 소통도 훨씬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 서비스에만 메타버스 쓰시지 말고 캠코 업무 자체에도 메타버스 조금씩 도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메타버스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세상입니다. 이 새로운 세상에는 새로운 부동산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새로운 디지털 재화들도 등장하기도 하고, 또는 NFT 기반으로 새로운 자산들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이제 현실에 현물 자산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 분들이 오늘 계실 것 같은데, 현실에 있는 현물 자산하고 어떻게 보면 대칭되는 메타버스 속 디지털 자산들이 새로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현실 자산 관리했던 노하우를 또 메타버스 속 자산 관리할 때도 계속 써먹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메타버스 속 자산의 가치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는 여기에도 계속 관심을 두시는 게 캠코의 발전, 또 캠코 웹툰 구독자분들의 앞으로의 어떤 경력이나 진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메타버스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저 같은 전문가 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도 다양한 의견을 메타버스 안에서 서로 많이 주고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